안녕하세요. 저희 1조가 준비한 수업 설계안의 제목은 나만의 AI 퍼스널 푸드입니다. 이 수업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AI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식단을 분석하고 영양적 균형을 탐색해 나가는 활동 중심의 수업입니다. 전체 수업의 구성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총 3차 시로 구성됩니다. 1차 시에서는 퍼스널 푸드의 개념을 이해하고 필라이즈라는 AI 앱을 활용해 자신의 식단을 직접 분석해 봅니다. 평가는 관찰평가와 형성평가로 이루어집니다. 2차 시에서는 챗GPT의 프롬프트를 입력해 나만의 영양비서를 만들고 나에게 맞는 컬러푸드를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수행평가와 조별 관찰평가로 평가합니다. 마지막 3차 시에서는 컬러푸드 레시피를 직접 만들고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결과물 평가와 동료 평가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수업에서 활용할 AI는 필라이즈, 챗GPT, 캔바가 있습니다. 필라이즈는 AI 기반 식단 분석 앱으로 개인의 식습관과 영양 상태를 분석하여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합니다. 챗GPT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고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생성형 AI 챗봇입니다. 캔바는 다양한 템플릿과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하여 카드뉴스, 이미지 등 시각 자료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디자인 플랫폼입니다. 전체 수업의 학습 목표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AI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식단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두 번째, 생성형 AI와 대화하며 자신의 체질과 목적에 맞는 컬러푸드를 선정할 수 있다. 세 번째, 균형 잡힌 식생활의 중요성과 식품별 영양적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 AI의 제안을 맹신하지 않고 영양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직접 검증하며 자기주도적 식생활 관리 의지를 가질 수 있다. 단순히 AI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시 수업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시 수업의 학습 목표는 3가지입니다. 컬러푸드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에게 부족한 영양 요소를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다. AI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식단을 분석하고 식단의 균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기록할 수 있다입니다. 수업 흐름은 도입 전개 정리 3단계로 구성되고 도입에서는 퍼스널 푸드 관련 퀴즈로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목표와 전체 일정을 공유합니다. 전개에서는 활동 1로 퍼스널 푸드 개념을 소개하고 활동 2로 필라이즈를 통해 식단을 직접 분석합니다. 정리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식단 점수를 매겨보고 다음 차시를 안내합니다. 1차시 도입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은 퍼스널 푸드 관련 퀴즈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입니다. 운동선수, 알레르기 환자, 다이어트하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식단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는 사람마다 좋아하거나 잘 맞는 음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학생들이 이미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자연스럽게 퍼스널 푸드의 개념으로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선행 지식을 활성화하면서 동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퀴즈 이후에는 오늘의 학습 목표와 3차 시 전체 일정을 공유하여 학생들이 수업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전개 단계의 첫 번째 활동입니다. 활동 1에서는 퍼스널 푸드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퍼스널 푸드란 개인의 건강 상태, 체질, 유전자 정보, 라이프 스타일, 식습관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개인에게 가장 맞춤화된 영양 성분과 식단을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이 개념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이후 활동에서 학생들이 AI 분석 결과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식단이 권장되는가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념 설명 이후에는 AI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평소 식생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활동 2에서 핵심 활동인 필라이즈를 활용한 식단 분석입니다. 먼저 필라이즈가 어떤 AI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사가 설명합니다. 이후 학생들이 직접 앱을 활용해 자신의 식단을 입력하고 분석한 결과를 학습지에 정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석한 내용을 혼자만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친구들의 식단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서 사람마다 영양 상태와 식단이 어떻게 다른지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필라이즈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필라이즈 앱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식단을 관리해줄 AI 코치를 선택한 후 사용자의 신장과 몸무게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칼로리를 계산해 줍니다. 이후 나이, 성별, 신체에 맞는 식단을 추천받게 되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 식단으로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로 식사를 하는 시간까지 설정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 식단 세팅이 완료됩니다. 이제 실제 섭취한 식품을 등록해볼 사례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야식을 나눠서 하루 동안 섭취한 식품을 기록합니다. 예시로 아침에 사과, 요거트, 토마토를 먹은 것을 가정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섭취한 만큼 등록할 수 있도록 무게나 개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AI 코치가 섭취한 식단에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과잉되었는지 한마디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은 AI 코치와 채팅 형태로 대화를 나누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시로 넣은 식단을 토대로 AI 코치는 당을 줄이기 위해 사과를 반 개로 줄이고 부족한 식품 섭취를 위해 견과류를 추가 섭취하라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부족하거나 과잉된 영양소가 무엇인지 확인 후 준비된 학습지에 정리합니다. 1차 시 정리 단계에서는 앞서 분석한 나의 식단을 바탕으로 학습지에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 과도한 영양소 등을 적어보고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식단 점수를 매겨봅니다. 다음 차시 안내를 통해 2차 시에서는 챗GPT를 활용해 나만의 영양 비서를 만들어 볼 것임을 예고하고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평가 요소로는 식품 및 영양 지식 이해도, 식습관 데이터 도출 능력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관찰평가와 형성평가로 관찰평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분석 내용을 공유하였는가? 형성평가로는 퍼스널 푸드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어서 2차 시 수업 흐름을 안내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 필라이즈를 통해 자신의 식단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2차 시에서는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챗GPT를 활용해 나만의 맞춤형 영양 비서를 직접 설계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푸드를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화면에 보이다시피 2차 시 학습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AI 도구의 프롬프트 작성법을 이해하여 맞춤 식단 도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신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맞는 컬러푸드를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째,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습관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려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입니다. 2차 시에서는 도입, 전개, 정리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도입에서는 1차 시 내용을 간단히 상기하고 오늘의 학습 목표와 활동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그 다음 전개에서는 첫 번째 활동으로 맞춤형 영양 비서를 설정하고 두 번째 활동으로 컬러푸드 리스트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나의 퍼스널 푸드를 발표하고 3차 시를 안내하게 됩니다. 2차 시 도입 단계에선 지난 차시에 대해 간단하게 복습한 뒤 지난 시간에 필라이즈를 통해 자신의 식단을 분석한 것을 오늘 그 결과를 갖고 챗GPT와 대화하면서 나만의 맞춤형 영양 비서를 만드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전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전개 단계에서의 핵심은 페르소나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때 페르소나란 AI에게 특정 역할과 성격을 부여하여 답변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법입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챗GPT에게
너는 고등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 영양사야. 이 한 문장으로 챗 GPT의 답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학생들은 이 명령어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에게 오늘 하루 맞는 식단을 가볍게 구상해줘와 같은 연습 질문으로 GPT와 대화를 나누며 활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로 학생들은 AI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는지,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지 직접 느끼고 배우는 중요한 학습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컬러푸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1차 시에서 필라이즈로 확인한 자신의 식단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부족했던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는 퍼스널 컬러푸드 식재료 후보군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때 중요한 활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GPT가 추천한 컬러푸드와 영양 성분이 실제로 정확한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인지 친구들과 함께 검증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네 번째 학습 목표, 즉 AI를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역량을 직접 실천하는 활동입니다. 교사가 별도로 강조하지 않아도 활동 자체가 AI 리터러시를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활동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GPT에게 자신의 퍼스널 컬러와 부족한 영양소를 알려주며 식단을 짜달라고 대화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식재료들로 다시 식단 구성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 후 정리 단계에서는 GPT와의 대화를 통해 찾아낸 나만의 컬러푸드 식단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서로 만들어진 식단 리스트를 말하면서 친구들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어떤 식재료가 필요한지 서로 대화하고 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수행평가와 조별 관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 요소는 프롬프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했는지, 컬러푸드 리스트가 자신의 영양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지, 친구들과의 검증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에 대한 관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3차 활동인 나만의 AI 레시피 카드 제작을 간단히 안내하고 다음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점검하며 2차 시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3차 시입니다. 3차 시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AI와 디자인 도구 캔바를 활용하여 나만의 건강 레시피 카드를 제작할 수 있다. 두 번째, 완성된 레시피를 친구들과 공유하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소통하는 것입니다. 수업 흐름은 도입에서 2차 시 복습 및 레시피 카드 제작의 목적과 순서 안내, 전개에서는 캔바 AI를 활용한 카드 제작과 완성 카드 발표 공유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식습관 개선 다짐, 기록과 교사 최종 피드백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3차 시 도입에서는 먼저 2차 시에서 선정했던 컬러푸드 식단을 다시 한 번 더 사용합니다. 학생들이 2차 시에서 GPT와 함께 설계한 자신만의 컬러푸드 리스트가 오늘 레시피 카드의 재료가 됩니다. 이어서 레시피 카드를 왜 제작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이해시켜줍니다. 단순히 예쁜 카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선정한 식재료의 영양학적 근거를 정리하고 AI로 생성한 이미지와 함께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정교화하는 것이 목적임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AI 이미지 생성 및 디자인 활동 순서를 안내하고 본격적인 전개로 넘어갑니다. 전개의 첫 번째 활동은 레시피 카드 제작입니다. 두 가지 도구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챗 GPT를 활용하여 2차 시의 컬러푸드 식단을 바탕으로 조리법, 요리 팁, 영양 성분 텍스트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레시피 텍스트를 완성합니다. 이어서 캔바 AI를 이용해 요리 완성 사진을 생성합니다. 학생들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AI가 음식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 이미지를 매거진 레이아웃에 배치하여 카드를 완성합니다. 이 활동의 교육적 의미는 단순히 예쁜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지 않으며 학생들이 텍스트 정교화와 이미지 생성, 디자인 구성이라는 세 가지 AI 활용을 하나의 맥락 안에서 경험하면서 AI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창작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 체험하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완성된 레시피 카드를 발표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컬러푸드가 어떤 영양학적 이점이 있는지, 왜 이러한 디자인과 포인트 카드를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며 발표하게 됩니다. 단순히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선택에 대한 근거를 말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학습의 심화 단계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동료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친구들의 레시피 카드를 감상하고 패들렛이나 학습지에 칭찬 멘트와 피드백 의견을 작성해 공유합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지에 2가지 기록을 합니다. AI 디자인 도구를 활용해 식단을 직접 설계해본 전체 과정에 대한 소감,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식습관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입니다. 그 이후 교사는 AI를 실생활 건강에 활용하는 방법의 가치를 짚어주고 균형 잡힌 식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3차 시평가는 결과물 평가와 동료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결과물 평가에서는 AI를 활용하여 영양 정보가 정확하고 가독성이 높은 레시피 카드를 제작했는가를 확인합니다. 동료 평가에서는 친구들의 레시피 카드를 성실히 감상하고 유익한 피드백과 응원의 댓글을 남겼는가를 확인해 봅니다. 평가 요소는 창의적 산출물 제작 역량과 상호 피드백 및 소통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3차 시 정리 단계에서 사용하게 된 학습지입니다. 활동지 예시문에는 내가 만든 레시피에 사용된 컬러푸드는 어떤 건강 효과가 있는지,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친구의 아이디어는 무엇이었는지, 이번 활동을 통해 앞으로 바꾸고 싶다고 생각한 나의 식습관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식생활에서 실천하고 싶은 점이나 다짐을 작성해보는 학습지입니다. 그 다음 이 수업의 전체 평가 항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평가 요소는 개선 방안 수립, 협업 및 의사소통, 영양 데이터 탐색, 식품 영양 지식의 이해, 비판적 분석 역량, AI 도구 활용 역량, 식단 데이터 산출 총 7가지로 평가 요소가 나뉘게 됩니다. 먼저 개선 방안 수립 AI는 AI 피드백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실생활 개선 방안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며 평가 방법은 발표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협업 및 의사소통은 조보 협력 과정에서 개인별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조원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공통의 식단을 도출했는가를 평가하며 동료 평가와 교사 관찰로 평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영양 데이터 탐색은 AI 영양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식품 속 영양 성분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기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게 되고 형성평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식품 영양 지식 이해는 건강한 식생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AI 기술이 식품의 영양 성분을 분석할 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며 이것은 교사 관찰과 활동지 점검으로 평가합니다. 다섯 번째, 비판적 분석 역량은 도출된 데이터를 권장 섭취량과 비교하여 자신의 식습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며 이건 자기평가와 활동지 점검으로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AI 도구 활용 역량은 생성형 AI를 적절히 활용하여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 맞는 맞춤형 레시피와 식단을 제안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며 이것은 결과물 평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식단 데이터 산출은 AI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일일 식단 데이터를 객관적인 수치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며 이것은 결과물 평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수업의 평가는 단순히 결과물의 완성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 능력, 비판적 사고, 협업 태도, AI 활용 역량까지 다각도로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식, 기능, 태도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 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하나의 평가 설계 모델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의 유의사항인 저작권 유의사항에선 수업 목적 외 SNS, 공모전 등 외부에 자신이 만든 AI 저작물을 외부에 공유할 시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AI가 만든 이미지가 유명 캐릭터와 비슷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차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AI 윤리 교육에선 AI 평가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AI의 판단과 감정 분석을 그대로 믿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AI가 만든 이미지나 영상이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결과물에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표기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1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